안녕하세요. XMSQL 서버팀의 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통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통계의 정의, 구성 요소, 바인드 변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 2부에서는 자동과 수동 통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것을 정리한 후에 MS SQL 관리 툴인 SSMS의 시연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의 정의입니다. 통계란 테이블이나 인덱싱된 뷰에서 하나 이상의 열에 있는 값의 분포에 대한 통계 정보를 포함하는 비에로비 개체입니다. 통계는 통계의 상세 정보, 열들의 밀도 벡터, 열의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포함합니다. 쿼리 최적화 프로그램은 이 통계를 사용하여 예상 행수를 계산하고 고품질의 실행 계획을 생성합니다. 통계 유무에 따라서 생성되는 실행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실행 구문은 동일한 테이블을 프로덕트 넘버 기준으로 조인하면서 4050보다 큰 값을 조건으로 선행 테이블의 프로덕트 넘버와 후행의 모디파이 데이트를 조회합니다. 통계 정보가 없을 때에는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 예측이 안 되어 전체 행수의 30%인 125만 건을 예상하였습니다. 프로덕트 넘버가 405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125만 건 이상으로 판단했고 따라서 해시 조인으로 생성했습니다. 이와 달리 정보가 있을 때에는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가 6090으로 예측했고 실제 행수인 990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머지 조인으로 실행 계획을 생성했습니다. 이처럼 통계 정보가 있으며 그 정보를 참조하여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통계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는 통계 헤더, 밀도 벡터, 히스토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계 정보를 확인하려면 DBCC Show Statistics의 테이블명과 인덱스 또는 통계명 그리고 부가적인 옵션과 같이 수행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대로 수행하면 통계 헤더, 밀도 벡터, 히스토그램 순서로 해당 통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헤더란 해당 통계의 기본 정보를 나타냅니다. DBCC Show Statistics의 옵션으로 stat 헤더를 붙이면 헤더만 표기됩니다. 통계 헤더의 열을 보면 이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시간, 테이블의 전체 행수, 통계 업데이트 시 사용된 샘플의 행수, 히스토그램의 단계, 밀도, 키의 평균 길이, 문자열 요약 통계 여부, 필터링된 조건자, 마지막으로 필터되지 않은 행의 순서입니다. 몇 개의 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우 샘플은 따로 비율을 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 내부에서 일정 비율만 랜덤으로 추출합니다. 통계가 업데이트될 때 전체 행수에 따라 그 비율이 변하며 2016 SP1 CU4 버전부터 사용자가 특정 비율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단계는 시스템에서 최적화된 값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대 200단계까지 존재합니다. 스탯헤드에서 조회되는 덴시티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표시된 것이며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참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밀도 벡터입니다. 밀도 벡터는 단일 컬럼과 결합 컬럼들의 밀도와 평균 길이를 표기합니다. DBCC Show Statistics 명령 뒤에 with density 벡터를 명시하게 되면 밀도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예시에서는 프로덕트 넘버, 카탈로그 넘버, 모디파이 데이트에 대한 density를 나타냅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통계가 인덱스의 통계라면 키로 지정된 열과 해당 테이블의 클러스터 인덱스 키 컬럼까지 포함하여 나타내고 인덱스의 통계가 아니라면 통계 정보에 해당하는 열만 나타냅니다. 순서는 인덱스에 지정된 키의 순서와 동일하며 클러스터 인덱스의 컬럼은 마지막에 붙습니다. 밀도 벡터를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people이라는 테이블에는 SEQ, 젠더 두 컬럼이 존재하며 SEQ는 순번, 젠더는 성별을 나타냅니다. 성별에는 남자, 여자 두 가지만 있고 데이터는 남자 1, 여자 999행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밀도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 구문으로는 밀도 벡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변수 처리를 하였고 남자에 해당하는 한 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면 오른쪽과 같은 실행 계획으로 수행됩니다. 결과의 자세한 정보를 보면 결과의 행은 한 건인데
행은 500건으로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00건은 밀도 벡터 곱하기 전체 행수로 계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해당 통계의 선두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분포를 나타냅니다. DBCC Show Statistics 명령 뒤에 with 히스토그램을 명시하게 되면 히스토그램에 대한 정보만 표기됩니다. 히스토그램은 생성할 때 선두열을 집계하여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최대 200개의 구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의 최대값인 레인지 하이키, 최대값을 제외한 구간 내 행수인 레인지 로즈, 레인지 하이키의 행수인 이퀴밸런스 로즈, 구간 내 레인지 하이키를 제외한 중복 제거된 데이터의 행수인 디스틴트 레인지 로즈, 마지막으로 레인지 로즈를 디스틴트 레인지 로즈 값으로 나눈 에브리지 레인지 로즈까지 정의합니다. 예시로 8번째 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구간이 488이었으므로 8번째 행이 나타내는 구간은 489부터 523까지입니다. 레인지 하이키는 523이고 레인지 하이키를 제외한 489부터 522까지의 데이터는 17,221행이 존재합니다. 523은 524행이 존재합니다. 489부터 522까지 중복을 제거하면 34개가 존재합니다. 489부터 520까지의 길이가 34이므로 중간에 비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9부터 522까지의 각 데이터들은 평균적으로 506.5행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참조 예시입니다. 구문은 프로덕트 넘버를 조건으로 하여 프로덕트 넘버만 줘야 합니다. 인덱스는 프로덕트 넘버에 있기 때문에 인덱스 탐색으로만 수행됩니다. 통계를 먼저 보면 2012부터 2035까지 한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2035를 제외한 구간의 데이터는 각각 2024행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 중 인덱스의 탐색에 자세한 정보를 보면 예상된 행수가 2024행으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행수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토그램을 참조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행수를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인드 변수와 통계입니다.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실행 계획을 생성할 때 히스토그램을 참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밀도 벡터를 참조하여 예상 행수를 추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치 조건입니다. 에도 구문을 사용하여 tb_statistics에서 프로덕트 넘버 equal 2080을 만족하는 프로덕트 넘버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은 실행 계획이 생성됩니다. 디테일을 보면 예상 행수를 2015로 판단하고 실행 계획을 생성했습니다. 실제 행수와 동일합니다.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보면 2080과 동일한 행수는 2015개로 나와 있습니다. 에드홉 구문은 히스토그램을 잘 참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declare로 골뱅이 i를 바인드 처리합니다. 골뱅이 i에 2080을 대입하면서 왼쪽과 동일한 구문을 수행하면 아래와 같은 실행 계획이 생성됩니다. 디테일을 보면 예상 행수를 1024.25로 판단하고 실행 계획을 생성했습니다. 바인드 처리를 하니까 실제 행수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밀도 벡터를 참조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밀도 벡터 정보를 봅니다. 프로덕트 넘버는 밀도가 0.00024420003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행수인 419만 4304와 밀도를 곱하면 1024.25가 나옵니다. 바인드 처리를 하게 되면 히스토그램을 참조하지 못하고 밀도 벡터를 이용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적 쿼리나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쿼리를 먼저 완성하고 완성된 쿼리를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의 세부 사항을 보면 예상 행수를 2015로 에도 구문처럼 히스토그램을 참조하여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범위 조건입니다. 에드홉 구문을 사용하여 프로트 넘버는 4000 이상을 만족하는 프로트 넘버를 조회합니다. 실행계획의 디테일을 보면 예상 행수를 9307로 판단하고 실행계획을 생성했습니다. 실제 행수는 4560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9307은 히스토리를 참조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4000 이상, 4093 이하는 각각 99행, 4094는 1행으로 합산하면 9307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디클레어로 골뱅이 i를 바인드하면서 4000을 대입하여 왼쪽과 동일한 구문을 수행하면 아래와 같은 실행계획이 생성됩니다. 디테일을 보면 예상 행수를 125만 8290으로 판단하고 실행계획을 생성했습니다. 이 수치는 밀도 벡터를 참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전체 행수의 30%를 예상 행수로 판단하고 실행계획을 생성했습니다. 응적 쿼리나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행계획은 동일하게 생성되며 예상 행수도 9307로 동일합니다. 에드홉 구문처럼 히스토램을 참조하여 실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실습으로는 통계의 유무가 실행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스트를 위해 테이블 2개를 생성합니다. 한 테이블은 400만, 다른 테이블은 20만 건 정도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데이터의 불균형을 조금 키웠습니다. 통계가 자동 생성이나 갱신되지 않도록 두 가지의 자동 통계 옵션을 오프합니다. 불균형이 맞는지 서브스탯 테이블의 아이디별 행수를 확인해보면 A는 20만 건 이상, B부터는 각 한 건씩 존재합니다. 전체 행수의 30%는 약 6만 건 정도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위해 인덱스를 생성하고 실행계획 관련 옵션들을 모두 ON으로 한 다음 아래의 조인 구문을 수행하면 IO는 약 2만, 수행시간은 1초가 넘습니다. 실행계획을 보면 두 테이블 모두 스캔으로 조인은 머지로 수행되었습니다. 서브스탯의 디테일을 보면 예상 행수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전체 행수의 30%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수는 4건입니다. 이제 아래의 구문으로 통계를 생성해 봅니다. 서브셋 테이블의 웨어 조건으로 사용된 아이디얼만 생성했습니다. 통계 정보의 히스토램을 확인해 보면 A는 약 20만 건으로 각 행들은 모두 한 건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동일한 구문을 다시 수행해 보면 IO는 약 800, 수행 시간은 0.02초가량 됩니다. 이로써 통계 정보가 IO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문에 따라서 히스토램을 참조하는지 밀도 벡터를 참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드홉 구문입니다. Statistics 테이블에서는 id와 modify date를, subset 테이블에서는 코드를 조회하는데 카탈로그 넘버와 코드의 일부를 조인키로 subset 테이블의 id는 인절로 조건을 줍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IO는 약 800, 수행 시간은 0.07초, 그리고 NL 조인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서브스탯 테이블 스캔의 디테일을 보면 히스토램을 참조하기에 예상 행수와 실제 행수가 일치합니다. 이로써 에드홉 구문은 히스토램을 참조하여 실행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쿼리를 디클레어로 변수 선언하여 수행해 봅니다.
결과를 보면 IO는 약 23,000, 수행시간은 1초가 넘습니다. 이전에는 NL 조인으로 수행됐으나 지금은 머지 조인으로 바뀌었고, 서브셋 테이블 스캔 디테일을 보면 히스토그램을 참조하지 못하고 예상 행수를 2.6만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바인드 처리를 하여 구문을 수행하면 히스토그램을 참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행 계획에 영향을 미쳐 많은 IO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시저를 생성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애드옵과 동일한 실행 계획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인드가 필요하다면 프로시저나 동적 쿼리로 수행하는 것이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유도하기에 좋습니다. 이상으로 통계 1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엔 통계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